OMA.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표 호재와 유로존 구제 기금 확대 소식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으나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방화벽 확충과 미국 경제지표 호전 등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영국이 0.4%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늘었지만 무선 통신기기, 선박, 가전, LCD, 석유화학 등은 부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동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롯데, 호텔 신라, 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할 텐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는 DMB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바쁘신 출근길에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이제 본격적인 봄바람도 불고 있고 2분기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4개월 연속 올랐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둔 오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는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오늘 매수 가능한 종목 샘플러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개미들의 대왕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개장을 앞두고 오늘장 전망 궁금하실 텐데 기술적 지표로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대박 전략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 볼 텐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는데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만 조금 약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조금 혼조세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런 이슈들이 조금 유럽에만 한정된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표 개선도 있긴 하셨지만은 최근 어떤 13,25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 애플이 조금 1.6%의 어떤 하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표들보다는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영향이 최근에 상당히 큰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그 조정을 좀 보였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재료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전일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조금 그 시장의 특징이 조금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수급보다는 그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주가 좀 강세를 보였듯이 조금 종목별 장세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 LG화학, 그리고 KTNG, 삼성전자, 기아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 현대차, 호남석
현대차, 호남석유, 현대유와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작년이죠.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8천억 정도, 그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작년 2분기 수준인 1조 정도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K9에 대한 어떤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뭐 8일 연속 매수, 그리고 KTNG가 5일 연속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7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4일 연속, 그리고 현대위아가 8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순매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OL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9일 연속, 외국인들은 4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올해 초반에 어떤 너무나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확인에 대한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중에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도, 현대위아는 1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 뭐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갔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 쪽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SM, 다음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위메이드, CJ 오쇼핑, YG원, 네페스, STS 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매수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2일 연속, 실리콘웍스는 5일 연속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일 연속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복제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또 YG원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최근에 어떤 카카오톡과 좀 제휴를 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런칭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신규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이번 주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급 상황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운수 장비, 좀 자동차 쪽에 매수를 집중한 반면 IT 업종은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전략 세우시는데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전망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들려진 호재가 있었긴 하지만 이 호재가 미국 증시에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대외 변수보다는 조금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조금은 그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은 전강 후약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업종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 그리고 유럽에 대해 나왔던 호재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던 호재들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제금융 그 확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8,020억 유로 정도로 구제금융 기금이 확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리스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이제 그리스로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좀 의지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제금융 말 그대로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유동성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유럽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이런 악재들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행 상황을 본다면은 독일만 조금 어떤 그런 그 딴지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스페인 문제라든지 이탈리아 문제가 조금 큰 폭으로
확장이 안 된다면은 조금 이번에 8,020억 유로 정도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말이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들이 있듯이 계속 좀 관찰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앞쪽에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70%가 소비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그 GDP에서 70% 소비듯이 마찬가지로 소비 지표가 원활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지 미국의 어떤 경제가 조금 견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0.8% 정도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소비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GDP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소비가 증가하게 됐지만 최근에 베스트바이라는 그 회사가 한 50개 정도 지점을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냐면 개인 소비가 일단 지표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그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가전 소비업체라는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영업 지점을 폐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소비가 조금 기업 실적과 연결시켜 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 조금 개선되는 개선폭이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 소비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뭐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적으로 GDP 영향을 미치는 소매 판매까지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미국 쪽, 유럽 쪽 문제보다는 그 개인 소비 뭐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원고를 들은 이유가 조금 최근에 그 대외 변수 중에서 미국과 유럽 쪽보다는 조금 그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동향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그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3.1을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 확장 국면을 확인하고 있지만은 HSBC PMI 같은 경우는 48.3을 기록하게 되면서 5개월 연속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규 수출 주문 감소가 큰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수출 선적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수출 부분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출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4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동향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깜짝 카드 뭐 지준율이라든지 중국의 금리나 이런 정책이 조금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미국과 유럽 이슈보다는 중국 쪽에 좀 눈을 돌리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 한번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수급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 정강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일단은 그 미국 쪽 영향 그리고 유럽의 영향 때문에 상승 출발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강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출발하고 난 뒤에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계속해서 걸립니다. 최근에 그 선물 매도를 좀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아무래도 조금 그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00포인트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지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위쪽으로 봐야 되겠죠. 위쪽으로 봤을 때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2050포인트보다는 21선인 202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일단 먼저 보게 된다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오른쪽이 그 선물 동향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코스피 200 말 그대로 현물 동향인데 자, 지금 현재 오른쪽에 지금 선물 동향 보시게 되면은 선물은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화학주가 좀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오른쪽에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은 어떤 선물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여기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일별 동향을 봤을 때 자, 시장이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증가를 했죠. 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증가했다. 하락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까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미결제가 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 누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신경 쓰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체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4,4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죠. 이런 부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월물로 봤을 때도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떤 매수는 신규 매수가 아닌 매도 청산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청산이 잠시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도 조금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쪽에 보게 된다면은 일단 비차익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차익 쪽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도 조금 매도가 나오게 되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3월 29일 같은 경우도 조금 베이스가 좀 악화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익 거래 쪽에서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듯이 베이시스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게 된다면은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만 정리해 본다면은 대외 변수, 대외 호재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개장을 하고 난 뒤에 10시 이후로 봤을 때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 누적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미결제와 연관이 되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면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즉 말해서 21선이 저항이 되면서 오늘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강보합 출발은 예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전강 후약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오늘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장 전에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장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네. 4월 초에는 아무래도 좀 중국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판단으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3을 상회하는 예상치는 한 50.8이었는데요. 네. 그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그런 지수가 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4월 초에 중국의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바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OEM, ODM 그런 화장품 전문 업체죠. 특히나 이제 ODM 분야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 콜마하고 과점적인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한국 콜마보다도 상당히 좀 해외 마케팅 능력도 상당히 앞선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로레알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그런 ODM 그런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해외의 어떤 성장에 그런 수주 모멘텀도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현지 내에서 어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캐파 증설로 인해서 매출 규모도 상당히 크게 도약을 할 그러한 전망입니다. 동종 업체 대비 중국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30%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 그런 성장의 어떤 성장의 그런 수혜주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으로 동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차트도 예쁘게 형성이 좀 되고 있죠. 네. 21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정고점 돌파를 위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이런 R&D 시장에서 상당히 또 부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국을 어떠한 시장
생산의 공장이라는 이러한 판단이 아닌 중국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성장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2007년도에 인수한 자회사 일진제약에 대한 부분, 이런 일진제약이 2010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정고점 좀 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4월 초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서 동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8,500원 요 사이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코스맥스 추천 받아봤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 추천 받아볼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이건창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동사는 그 시스템 창호와 더불어 태양광 창호, 커터 웨일과 등과 이런 부분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또 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시스템 창호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기업인데요. 시스템 창호는 그 특수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단열뿐만 아니라 방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중으로도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중창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고급 창호입니다. 더욱이 이번 3월 중순부터 급격한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유로서는 서울시와 함께 창문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는 이런 소식에 이전 이틀째 연속된 상한가를 보여준 이후 지금 현재는 좀 조정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양 전지를 좀 개발을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창문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특수 염료를 또 주입을 해서 태양광 파마 없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을 시켜서 또 태양전지를 건물 창호에 적용하는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도 국내 최초로 염료 가무형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창호 제품을 시공을 했다는 이런 소식에 주가가 또 급등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아파트나 또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 도시 특성에도 좀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인재개발원에 설치한 창호의 시범 기간 동안 단열이라든지 또 에너지 생산 결과가 세부적으로 나와서 또 우수한 평을 또 보여주기 시작한다면은 동사의 주가도 지금 현재 저점 대비로 받는 폭이 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 이후 조정 흐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재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구간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충분히 조정 구간을 좀 보여주었고 또 지금 저가를 좀 기준으로 조정을 보여주었던 이런 저가를 기준으로 또 손절가를 짧게 잡아서 접근을 하면은 또 좋은 그 구간대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서 매수가는 4,800원부터 한 4,850원 이렇게 서서히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5,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이번 조정 구간이 저점인 4,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최근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요. 5일 이평도 좀 무너졌고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의 자리로서만 일단 본다면은 일단 주가의 조정이라는 것은 일단 주가의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한 걸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현재의 구간대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저점만 좀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요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창호 반등의 요지는 있다고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떤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LG이노텍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일단 LG이노텍에 대해서 간단한 투자 포인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다시피 일단은 LG 삼총사라고 하죠.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 중에서도 지금 수급적인 상황으로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LG이노텍을 추천해드린다. 일단은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지금은 성장 모멘텀이 많이 강화가 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태블릿 PC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납품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 실적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ED 업황에 대해서 적자폭 축소가 기대가 되는 분야인데요. 그만큼 LED 업황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LED의 판매 수요량도 예전보다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를 이끌 때는 대형 쪽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맞먹는 종목들, 그래서 LG이노텍이나 LG전자,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7,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0원, 손절가는 93,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21선 내려갔고 61선 지지 여부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적인 상황 자체가 예. 20일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평균 단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신이권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내주고 올라가게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20일선 이탈했는 모습 보이지만 요거는 약간의 속임수 같은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달려들지 말고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항상 말씀드렸지 매수가 97,000원에서 97,500원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사자. 그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받아주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이상무 전문 수급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오늘 또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안전한 종목으로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LG이노텍 받아봤고요. 다음 전결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떤 종목 추천받아볼까요? 저는 오늘 코스피 철강 종목 중에요. 네, 예,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추천합니다. 동양철관이요. 예, 네, 기존에 정부가 동해 심해에서 개발 중인 그 가스 하이트레이트 그 정보하고요.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며칠 수급상으로 외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돼가지고 추천합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움직임 네. 좀 좋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하락세고요. 또 121선도 좀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최근 북한의 그 동태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격적인 조정을 받은 걸로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 미국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또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남북 경협주라든가 이렇게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천을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제가 2,300원 정도로 잡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하락이 시작했던 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가는 최소 2,150원 정도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가 2,700원인데 이 예. 2,700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안으로 네. 2,700원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가 좀 받쳐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 네,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이 조금 상향 반등하면서 네, 2,600원, 2,7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5일선 상향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중환 맞습니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의 추천 종목 받아봤는데요. 네 분의 추천 종목 받은 거 한번 통시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 위원들과 함께한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한 에이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 한 3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장 성공 전략 세워볼 텐데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멋쟁이 사나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 하여튼 뭐 죄 많은 죄인이 교회 가서 많이 빌었습니다. 목소리 좋게 그러셨군요. 예. 예, 자 오늘도 명쾌한 또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장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코스피는 큰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셨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장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장 뭐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좀 빠지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횡보 지수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중 버튼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주 주중 버튼은 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 3주 정도 주가가 계속 보시면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시가에 다시 오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틀려요. 이번 주부터는 주가가 시가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습관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습관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61일평이 이제 급등입니다. 61일평이 급등하면서 61일평이 앞으로 이제 급등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60일 급등이 앞으로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1일평이 급등하는 타임에 이 61일평 자체가 이제 이 캔들차들을 당기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번 주 수요일 전후에가 또 큰 변곡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이제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선행 스팬 2가 급격기저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 선행 스팬 2가 급격히 상승하는 타임에 꼭 보시면 빼개가 이제 77일에서 주가의 변곡점이 이제 칼같이 나오죠. 칼같이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하나도 오차 없이 보통 77일의 변곡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주가의 변곡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제 횡보의 마무리를 시작하고 오늘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 스팬 1의 이제 상승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선행 스팬 1의 상승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시 주가에 이제 하락 자리를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선행 스팬 1이 하락하면서 선행 스팬 2가 상승하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떠한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겹쳐버릴까봐 겁나는데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과거 예를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겹치게 되면 주가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겹칠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일단 뭐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주도 제가 말했고 목요일도 금요일입니다. 기준선에서 저항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런데 이제 기준선의 지지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관건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지금 현재 계속 2012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포인트 기준선 지지 여부가 굉장하고요. 기준선을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은 주가 자체는 일단 구름 안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헤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50포인트 신고가 갱신은 앞으로 당분간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50포인트 신고가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 신고가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제는 삼성전자 신고가 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행 스펜2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1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201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이 타임에 만약에 주가가 위쪽으로 그 현재 주가를 횡보를 한다면 당이지만 횡보를 못한다면 구름 자체가 검은 구름으로 단기 상투를 치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다. 그리고 주식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가볍다. 물리든지 이기든지 가볍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원상 복귀력이 원심 복귀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가 MACD가 제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야 될 자리 골든 크로스 나야 되는데 안 나면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될 자리에 못 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가 이 영선에서 항시 급변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MACD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주가가 이제 이탈함으로써 MACD가 영선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보통 MACD가 이런 큰 너울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상승이 60일 템포입니다. 그러면 약세가 앞으로 60일 동안 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한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데이터를 갖고 많이 하는데 이제 외국 증권사인데요. 그 사이 외국 증권사가 지금 선물을 9천억 정도 지금 6월물을 팔아놨습니다. 그래서 선물 6월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하락을 또 심하게 합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하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거의 한 51일 뜨고 하락은 무려 15일 만에 3분의 1의 하락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우리 자체 굉장히 직격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중국 증시도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 중국 증시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주가 작년 그 8월부터 중국 증시를 계속 봐라. 중국 증시 반등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버틴다 했는데 중국 증시 반등 없는 장은 반등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조금 계속 개인들이 물려가는 그런 자리고 상승하더라도 삼성전자만 띄우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여러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예상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뜨지만 제가 볼 때는 5포인트 이상에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장 자체는 오늘부터는 아침 시가가 절대 저항과 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신중하는 필요가 있다. 특히 주가가 선행 스펜2 움직이는 타임에 신중을 할수록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한 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이제 아일랜드 기업에서 이야기했고요. 선반영에서는 현금화 40%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금 안 하신 분들은 혹 반등이 있으면 현금화를 꼭 30-40% 해야만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할 때 추매를 해가지고 풀려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목선사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후행 스팬이 캔들 차드를 건들 때, 전환선 기준선 테드 크로스가 날 때, 그 다음에 캔들 차드가 구름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한 개는 지금 이미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2개 남았죠. 하나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제 역전, 이걸 이제 우리가 역전 데드 크로스를 역전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캔들 차드가 선행 스팬2 들어가는 부분, 굉장히 이 자리가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습니다. 세 개 요소 중에 한 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요. 2개 조수는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자리고, 특히 선행 스팬2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는 특히 고점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하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되주시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선행 스팬2는 항시 60일 이평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한 주가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좀 더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최근 그동안 테마주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주 말입니다. 새로운 테마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기억하시나요? 예, 새로운 테마를 워낙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테마에 이제
조금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새로운 테마 중에 제가 이제 SK 그룹입니다. SK 그룹 테마를 제가 이제 한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SK 그룹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에너지 4인방이다, 장비 부품 상이 디스플레이 2인방조가 큰 시세를 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SK 그룹 자체를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SK CNC나 SK,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SK 텔레콤은 조금 이제 투자금이 비니까 좀 제하고요. SK 4인방을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SK 그룹이 내수 관련 종목이죠. 내수 관련 종목이라 중에도 이제 독과점이 많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주식이 이제 강한 모양을 보인 것은 독과점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K그룹 종목들이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 어느 그룹보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SK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SK나 이제 SK CNC, SK 이노베이션, SK 네트워크스 이 종목들이 지금 이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저점 매수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매수는 공격적인 매수와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K그룹들을 여러분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사이 제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요. 삼성그룹, 현대, LG그룹을 물론 뭐 LS 포함입니다. 해가지고 했지만 제가 볼 때 SK그룹이 굉장히 이제 등한시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K그룹을 여러분께서 조금 지금은 새로 한번 봐줘야 물론 뭐 종합주가지수가 가야 되는 자리지만 가지 못하면 안 되지만 SK그룹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번 봐줘야 되는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세고 SK그룹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삼성전자가 요즘 이제 힘이 좀 붙이니까 삼성전자를 뒤따라서 꼬리에 이제 한 개를 달고 다닙니다. 주로 이제 꼬리에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자동차 관련 주식 아니면 그다음에 중공업, 건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아주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했죠. 유아주는 지금 파는 타임이 아니다 했는데 유아주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유아주 반등했지만 유아주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항시 생각하셔야 된다. 유아주 참 우리 개인들의 무덤이었죠. 무덤이었는데 여러분 유아주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유아주는 분명히 손절매 라인을 잡고 가야 된다.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다니는 동생이 있었죠. 지수 관련하는 지수로 커버하는 삼성전자 혼자 안 되니까 유아주로 커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유아주보다는 조선, 건설 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분류 자동차, 조선, 건설 이 세 분류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삼성전자가 이제 힘에 붙이면은 자동차, 조선, 건설 이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건설주는 고점에 한번 팔으라고 했습니다. 팔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설주가 여러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지금은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상투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다 보고 있고요. 조선주는 따라가야 되는데 조선주 부대 1등주씩 사셔야 됩니다. 조선주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저가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우, 삼성 이런 걸 사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으로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동차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기는 삽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 평균보다는 수익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고요. 참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식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은 물론 뭐 안철수 연구소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식이 여러분을 거의 무덤 속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코스닥 자체가 지금 특히 외국인이나 큰 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이 코스닥은 태생 자체가 찝찝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배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주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총괄적으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한다면 주식은 강세에서 약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선물 첫 번째 볼 것. 두 번째는 상해 증시가 요즘 급락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두 종목을 꼭 볼 것. 세 번째는 뭐 빠질 수 없죠.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보시면 오늘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꼭 한 주를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12년 이미 3개월이 지나고 4달째 4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정까지 여러분 정확히 6개월 남았습니다. 구정 때 여러분 장고장과 매매 내역을 조상님 차례상에 내놓을 수 있는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들 AS 받고 싶으신 분들 이 순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